청소부 집안하고 결혼이라니.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울려 퍼진 이 모욕적인 말 한마디.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한 남성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건 그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에게 숨겨진 놀라운 정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모욕적인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까요? 그리고 진짜 체면을 잃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상견례 당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박만수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VIP 고객의 차에서 새어나온 기름때가 바닥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겠네. 박만수가 중얼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질렀어요. 만수 아저씨, 또 일찍 나오셨네요. 야간 경비원 김 씨가 순찰을 돌다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아야죠. 박만수가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어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어떤 정규직 직원들보다 부지런하세요. 일은 정성껏 해야죠. 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일 있으시죠? 김경비원이 궁금해했어요.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에 아버지로서의 뿌듯함이 스며들었어요. 1시간 뒤 1층 로비로 올라온 박만수는 대리석 바닥을 점검했어요. 밤사이 손님들이 흘린 음료수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또 일거리가 생겼네. 박만수가 걸레를 적시며 말했어요. 이른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온 투숙객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중년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운동 다녀오셨군요. 네, 아침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박만수의 따뜻한 인사에 여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직원분이 계셔서 이 호텔이 유명한 거군요. 박만수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프런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만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내기 직원 이양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힘내세요. 아저씨가 먼저 오셔서 깨끗하게 해놓으시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럼 잘 됐네요. 박만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그런데 오늘 옷 갈아입지 않으세요? 이 양이 박만수의 청소복을 보며 물었어요.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상견례라고 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던 중 비즈니스맨이 탔습니다. 수고하세요. 중년 신사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박만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는군요. 네,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요. 훌륭하시네요. 요즘 이런 직업 정신을 가진 분 보기 힘든데. 신사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과찬이에요. 박만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신사가 내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박만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레스토랑 층으로 올라가니 서빙 직원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셨구나. 베테랑 웨이터 박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바닥 좀 봐주세요. 어젯밤 VIP 파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알겠어요.
박만수는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샴페인이 흘린 자국과 고급 요리 찌꺼기들이 보였습니다. 꽤 심하네요. 박만수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어젯밤 정말 대단한 파티였어요. 유명한 사업가들이 다 왔더라고요. 웨이터가 설명했어요. 그러셨군요. 박만수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카펫에 묻은 와인 얼룩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특수 세정제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전문가시네요. 오래 하다 보니까요. 1시간 반 동안 꼼꼼히 청소한 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와, 완전 깨끗해졌어요. 직원이 감탄했어요. 이제 손님들 받을 준비 끝났네요. 박만수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한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큰일이에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새고 있어요. 박만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응급복구팀 불렀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린대요. 일단 제가 응급처치부터 할게요. 박만수가 도구함을 들고 최상층으로 향했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 파이프에서 물이 콸콸 새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이네. 박만수가 즉시 메인 밸브를 찾아 물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았네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물기를 닦고 임시 복구를 마치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박만수가 손목시계를 봤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견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최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어서요. 펜트하우스 파이프 사고 들었습니다.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는 없으셨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박만수의 답변에 최영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 준비는 어떤가요? 최고급 테이블로 세팅했습니다. 샴페인도 빈티지로 준비했고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 양의 소중한 날인데요. 최영석이 아쉬워했어요. 소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지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우아했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지은의 목소리에 약간의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응급 상황이 있어서 늦었어. 박만수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별거 아니야. 파이프 터진 거 고쳤어. 아버지가 직접요?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일이야. 박만수의 말에 지은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괜찮으실까요? 지은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걱정해?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도 도연이 부모님이 까다롭다고 하셨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까다로워? 첫인상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첫인상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박만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옷은 안 갈아입으시고요? 지은이 아버지의 젖은 청소복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깔끔한 옷이잖아. 박만수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실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응급 상황 때문에 시간이 늦어버렸거든요. 상견례인데 이 차림으로요? 지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진실하면 옷은 중요하지 않아. 박만수는 젖은 청소복을 벗고 여분의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위에 검은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지은아,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박만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이 부모님도 그럴까요? 당연하지. 좋은 분들이실 거야. 박만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럼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겠지. 최영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가볼까? 박만수와 지은이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거울을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뭐가? 아버지 옷차림 때문에 오해받으실까 봐요. 오해? 무슨 오해? 그냥 청소부로만 보실까 봐요. 지은이 마음속 걱정을 털어놨어요. 청소부가 뭐가 나쁘다고? 나쁘지는 않지만 도연이 부모님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신다고 해서요. 지은아, 아버지를 믿어라. 진심은 반드시 통해. 박만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지은은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레스토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다시 한번 멈춰 섰어요. 아버지,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잘못될 게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박만수는 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해. 그거면 충분하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럼 이제 들어가자. 둘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수의 청소복 차림이 이 공간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상견례 당일 오전, 박만수는 호텔 최상층 회장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접근하기 힘든 곳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직접 관리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지. 박만수가 중얼거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는 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박만수가 감탄하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총지배인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최영석이 급하게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지하 보일러실에서 스팀 파이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가요? 네, 호텔 전체 온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어요. 박만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기술팀은 어디 있나요? 출장 중이라 오후에나 올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직접 가봐야겠네요. 박만수가 작업복을 챙기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박만수는 지하로 향했어요. 보일러실은 복잡한 파이프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스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네. 박만수가 문제 지점을 찾았습니다.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서 스팀이 새고 있었어요. 공구함 가져와요. 직원이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박만수는 능숙하게 파이프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현장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직원이 감탄했어요. 현장을 모르면 경영도 모르는 법이에요. 박만수가 답하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1시간 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제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박만수의 옷이 더러워졌어요. 기름때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옷이 엉망이 되었네. 박만수가 자신을 보며 웃었어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죠. 시간이 없어요. 상견례 시간이 다가와서요. 박만수는 손만 씻고 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한 투숙객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말 수고하시네요.
중년 여성이 박만수의 더러워진 옷을 보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호텔이 이렇게 깨끗한 거군요. 과찬입니다. 박만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성의 진심 어린 말에 박만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지은이 박만수의 더러워진 옷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보일러 고장이 나서 고쳤어. 아버지가 직접요? 응급 상황이었거든.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옷 갈아입으실 시간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 도연이 부모님이 벌써 오셨다며. 네, 30분 전에 도착하셨어요. 지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빨리 가야겠네. 박만수는 화장실에서 손과 얼굴을 씻고 왔어요. 하지만 옷의 얼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왜 자꾸 걱정해? 도연이 어머니가 특히 첫인상을 중요하게 본다고 하셨거든요. 지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박만수가 딸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래도요. 지은아, 아버지를 믿어라. 둘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거울을 봤어요. 아버지랑 저랑 너무 대조적이네요. 지은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박만수는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똑같이 진실하잖아. 네, 아버지.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이 최고급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저기 계시네요. 지은이 부모를 가리켰습니다. 박만수와 지은이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의 시선이 박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 이 고급 레스토랑과 극명하게 대조됐어요. 다른 손님들도 박만수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뭐지? 청소부인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을까?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박만수는 담담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만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라는 박만수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김상길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박만수가 사과했습니다. 무슨 일이셨는지 김상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호텔 보일러 고장이 나서 고치고 왔어요. 호텔에서 일하시는군요. 윤미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요? 윤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런 일들이요. 박만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시작부터 어색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김상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세요. 박만수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섬유회사를 하고 있는데 꽤 잘 되고 있어요. 김상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이 100명 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박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김상길이 가슴을 펴며 말했어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훌륭하시네요. 박만수가 감탄했어요. 윤미란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펜트하우스인데 시세가 꽤 나가죠. 윤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억 단위로 들었어요. 지은은 이런 대화가 불편했어요. 자꾸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 씨네는 어디 사세요? 윤미란이 탐색적인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중구 쪽 아파트에 살아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중구요? 거기 집값이 어때요? 그냥 살만해요. 지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윤미란이 계속 캐묻었어요. 30평 정도요. 아, 그렇군요. 윤미란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 씨는 그 호텔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김상길이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꽤 오래 했죠. 청소 일이 힘들지 않나요? 윤미란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직한 일이니까요. 박만수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박만수의 답변에 김상길의 표정이 더욱 굳었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윤미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아,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김상길이 말렸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궁금해서요. 앞으로 사돈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살 만큼 벌어요. 박만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청소부가 얼마나 받겠어요. 윤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지은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윤미란이 되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례하잖아요. 무례하기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지.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후식 메뉴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메뉴에 관심이 없었어요. 도연이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윤미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요? 훌륭하네요.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월급도 꽤 받고 앞으로 더 승진할 거예요.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박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보너스까지 합하면 연봉이 꽤 돼요. 김상길도 아들 자랑에 동참했어요. 회사차도 지급받고 복리후생도 좋고요. 하지만 이런 자랑은 오히려 박만수와의 격차를 부각시킬 뿐이었어요.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자꾸 바라봤어요. 박만수의 차림새와 이 고급 레스토랑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윤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이 결혼 좀 어렵지 않을까요? 윤미란의 직설적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집안 격차가 너무 나잖아요. 윤미란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쪽 상황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윤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때 도연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은 모양이었어요.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김상길이 아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도연이 박만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김상길과 윤미란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연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김상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도연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이 억지로 웃었어요. 도연아, 앉아. 윤미란이 아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도연이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실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 김상길이 무겁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결혼 얘기. 윤미란이 끼어들었어요. 결혼 얘기가 뭐가 문제예요? 도연이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윤미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윤미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청소부 집안하고 결혼이라니. 윤미란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박만수 일행에게 집중됐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이 부모를 말렸어요. 왜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상길도 거들었습니다. 바닥 닦는 집안이랑 혼인이라니. 김상길이 코웃음을 쳤어요. 웃기는구나, 정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청소부 집안이라고 하네. 저 사람들 왜 저래? 참 보기 안 좋네.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지은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박만수가 딸을 따라 일어서려 했어요. 앉아 계세요. 윤미란이 박만수를 막았어요. 우리 딸이 울고 있는데요. 박만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울든 말든 상관없어요. 윤미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니까. 그건 아이들이 정할 일 아닌가요? 박만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뭘 알아요? 김상길이 비웃었어요. 어른들이 현실을 봐야죠. 레스토랑 안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부모님, 그만해주세요. 도연이 부모 앞에 섰습니다. 뭘 그만해? 내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윤미란이 아들을 밀쳤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집안이 이 모양인데. 김상길이 박만수를 흘끗 보며 말했어요. 일부 손님들은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구경하듯 지켜봤습니다. 이런 집안은 절대 안 된다. 윤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파혼해라. 김상길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박만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박만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나치기는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윤미란이 되받았어요. 현실이라면 진짜 현실을 보여드릴까요? 박만수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김상길과 윤미란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뭐지? 한 손님이 궁금해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최영석이 맨 앞에 서 있었어요. 뒤로는 부총지배인 각 부서장, 이사진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행렬은? 김상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윤미란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경영진들이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박만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부총 지배인이 말했어요. 회장님? 윤미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 청소부를 회장님이라고? 김상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영석이 다른 손님들 사이를 헤치고 박만수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최 총지배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라고 했나? 저 사람이? 무슨 일이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오늘 준비된 행사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부총 지배인이 보고했어요. 새로운 지점 3곳 오픈식도 완료됐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잘 끝났고요. 주주총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부서장들이 차례로 보고했어요. 박만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경영진들의 시선은 경외심으로 가득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박만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회장님이신가? 작업복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이 이 광경을 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임원진 회의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한 이사가 보고했어요. 내일로 미뤄주세요. 박만수가 답했습니다. 신문사 인터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연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상길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김상길이 중얼거렸어요. 저 청소부가 정말 회장이라고? 윤미라는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으로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이 회장님이라고요? 회장님, 내일 정부 관계자 미팅도 잡혀 있습니다. 한 직원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것도 조정해 주세요. 박만수가 답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경영진들이 차례로 업무를 보고했어요. 신규 호텔 건설 현장 점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겠어요. 박만수의 답변에 경영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석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양,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회장님께서 항상 지은 양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감사해요.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작업복으로 현장에 계시다니. 진짜 리더십이네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방금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했던 사람이 거대한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경영진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위엄은 압도적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최영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경영도 모르는 법이죠. 박만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경영진들이 입을 모았어요. 레스토랑 안 손님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터져나왔어요. 와, 진짜 회장님이셨구나. 대단한 분이시네. 청소까지 직접 하시다니.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상길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김상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윤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윤미란이 떠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박만수가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부모님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도연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할 만해요. 박만수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박만수의 따뜻한 말에 도연이 감격했어요. 경영진들이 지은에게도 인사했어요. 지은 양,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은 양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고마워요. 항상 딸 이야기를 하실 때 눈이 반짝이세요. 직원들의 말에 지은이 감동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아까까지의 모욕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한 손님이 말했어요. 정말이었군요. 대단한 분이시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김상길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회장님. 김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만수가 김상길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김상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만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윤미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윤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실례했어요. 이해합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너그러웠어요. 하지만 레스토랑 안 분위기는 김상길과 윤미란에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보기 안 좋았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연이 부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지은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요. 지은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세요. 왜 직접 청소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박만수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한 경영 철학이네요. 존경합니다. 레스토랑은 감동과 존경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박만수가 레스토랑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박만수가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호텔 그룹을 40년 전에 세운 박만수입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손님들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현장을 잊지 않으려고 직접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박만수가 힘주어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감동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김상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정말 몰라봤습니다. 윤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기 쉽죠. 박만수가 너그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네요. 박만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제 딸을 무시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에요. 박만수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아이를 집안이 어떻다고 무시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손님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상길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윤미란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박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란이 동시에 답했어요. 도연이 부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모님 정말 부끄러워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도연이 지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도연이 다짐했습니다. 박만수가 딸 곁으로 걸어왔어요. 지은아, 내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야. 박만수가 지은의 어깨를 감쌌어요.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지은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레스토랑 앞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울렸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진짜 아버지시네. 대단한 분이에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호텔 그룹 창립주 박만수 회장님입니다. 40년간 한결같이 현장을 지켜오신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레스토랑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은 직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김상길과 윤미라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지 몰랐어요.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김상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어요. 윤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수는 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박만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도연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됐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도연이 박만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도연아. 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죠. 박만수가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제가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도연의 말에 지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도연이를 믿어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김상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박만수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려요. 김상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미란도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했어. 윤미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은이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정말 좋은 가족이 되자. 네, 어머니. 박만수가 지은의 곁으로 걸어왔어요. 지은아, 네, 아버지. 내가 만든 모든 호텔보다 너의 행복이 더 소중해. 박만수가 딸을 따뜻하게 안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지은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딸이야.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호텔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은 양. 정말 행복하세요. 회장님도 축하드려요. 축하 인사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 손님들도 모두 기립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박수 한 번 더 쳐드려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과 지은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박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지은과 도연이 함께 답했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란도 이제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처음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됐네요. 김상길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분들 만났어요. 박만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윤미란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행복과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멋진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최 총지배인.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 부장이 말했어요.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겸손함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도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박만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진심과 겸손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박만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은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그래,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지은의 말에 박만수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도연이 장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아버지처럼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고마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아버지의 철학을 실천해 보겠어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길과 윤미라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부끄러움과 깊은 반성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김상길이 박만수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윤미란이 반성하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 좋은 가족으로 지내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식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배웠어요. 현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오늘 좋은 구경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지은과 도연, 김상길과 윤미란이 함께 자리를 정리했어요. 정말 뜻깊은 하루였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예요. 지은이 밝게 답했어요.
박만수는 작업복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 최영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왜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시는 모습, 모든 게 완벽했어요. 과찬이에요.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박만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현장을 잊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탄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과 겸손함의 가치를 깨달았고 외모나 직업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박만수의 청소복은 더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만수는 여전히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회장님, 오늘도 나오셨군요. 직원들이 더욱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장을 잊으면 안 되니까요.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지은과 도연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상길과 윤미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사돈어른, 결혼식 준비는 다 됐나요? 김상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준비되고 있어요. 박만수가 답했어요. 저희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윤미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음만 받겠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청소하셨어요? 응, 새로운 직원 교육도 했어. 박만수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은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요. 박만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도연이도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더 친절해졌대.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항상 인사드린다고 하고. 다행이네. 결혼식 당일 호텔 대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여전히 검은 양복에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멋지세요. 최영석이 감탄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박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객들 중에는 그날 레스토랑에서 봤던 손님들도 있었어요. 저분이 그때 그 회장님이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겸손의 표본이시네. 칭찬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 인사에서 박만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도 두 아이가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상길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김상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하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박만수를 꽉 안았습니다. 행복해라. 네, 아버지. 도연도 깊이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박만수가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어요. 그래,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김상길과 윤미란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가족이 되었으니까 됐어요. 박만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다시 호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손님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박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총지배인 최영석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어제 결혼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게 제 철학이니까요. 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장을 잇는 순간 리더십도 사라지는 법이에요. 정말 배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호텔 그룹 회장, 은퇴 후에도 현장 지켜 겸손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화제. 하지만 박만수는 그런 기사보다 직원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더 소중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새내기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지. 아저씨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럼 잘 됐네. 박만수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박만수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갔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당장 나가시지? 여기 우리 땅이야. 70대 할머니를 향해 소리치는 조폭들. 하지만 김순옥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드세요.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무서운 조폭들 앞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는 걸까요? 40년간 지켜온 작은 국밥집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분노로 시작해 통쾌함과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원도 속초 전통시장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서서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70대 김순옥 할머니가 국밥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순옥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큰 솥에 불을 켰어요. 40년간 지켜온 이곳에서 매일같이 국밥을 끓여 시장 사람들을 먹여 살렸죠. 커다란 국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양지와 사고를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맛이 좋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남편 박노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의 박노인은 북파 공작원 출신답게 새벽에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예전 그대로야. 박노인은 웃으며 할머니 일을 도왔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장기 모임도 있고 바쁜 하루네요. 박노인이 말했어요. 시장 한쪽 모퉁이에는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또 져주러 가시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놀렸습니다. 이번엔 안 져줄 거야. 박노인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박노인은 일부러 져주는 척하면서 노인들의 길을 살려주곤 했거든요. 북파 공작원 시절 익힌 전략적 사고가 장기에서도 빛을 발했죠. 할머니, 오늘도 배달 나갈게요.
손녀 지연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의 지연은 전역한 707 특임대 출신이었어요.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 군인 출신임을 금방 알 수 있었죠. 특임대에서 배운 건 다 써먹어야지. 지연이 웃으며 배달통을 챙겼어요. 지연은 매일 아침 시장 곳곳에 국밥을 배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일찍 가게를 여는 상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가져다 드렸죠. 오늘도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이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얼음을 깔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순옥이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상인회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60대 초반의 상인회장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상인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말이에요. 재개발이라니요? 순옥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상인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디서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뭔가 나눠주고 있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몇 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몸집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조폭들이었습니다. 저기 또 왔네. 상인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조폭 두목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오늘부터 권리금 포기 동의서에 도장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두목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한 상인이 용기 내어 말했어요. 30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왜 나가야 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조폭 하나가 그 상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권리금 포기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위협적인 말투였어요. 조폭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인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폭들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했어요.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발되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오늘은 경고만 하고 갑니다. 내일까지 생각들 해보셔. 두목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상인의 가게 앞에 서류를 던져 놓았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상인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개발 동의서죠.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보상금 나와요. 조폭이 달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이 순옥 할머니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네요. 조폭 하나가 말했어요.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집이라더라. 들어가자.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료로 한 그릇씩 먹고 갈게요. 두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 자주 올 테니까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온 조폭들을 순옥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과거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준장 출신답게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조폭들이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큰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담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 뭐야, 무섭지도 않나? 조폭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조폭 하나가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순옥 할머니는 말없이 숟가락만 놓았습니다. 조폭들의 행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마치 태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 같았습니다. 아, 할머니 귀 먹었나? 또 다른 조폭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대답을 해야지.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뿐이었죠. 바로 그때 지연이 배달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연이 물었어요. 조폭들을 보는 순간 지연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젊은 아가씨네, 우리 밥 좀 차려주지. 조폭 하나가 지연에게 손짓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느리네.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조폭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조용히 드세죠.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조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계집애가 뭐야? 조폭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관절기였죠. 아야, 나라. 조폭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다른 조폭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조용히 먹고 나가세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익힌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조폭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두목이 벌겋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집 기억해둔다.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조폭들은 국밥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조폭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어요. 어제 우리를 무시했다면서? 두목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서성이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지 마세요. 조폭 하나가 국밥집으로 들어가려는 할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위험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뒤돌아갔어요. 평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신고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십 년간 군 생활로 단련된 판단력이었죠. 한편 시장 다른 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 누군가 재개발동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붙여놓았어요.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고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직접 찍지 않았어요? 조폭 하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주머니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인회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이상해요. 밤사이 여러 가게에 동의서가 붙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상인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이 둘러쌌습니다. 회장님도 빨리 결정하세요. 두목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때 시청 담당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50대의 공무원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왜 재개발이에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죠. 공무원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폭 두목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순옥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군 시절 익힌 직감이 뭔가 큰 음모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장기 모임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기 두는 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누구를 봤는데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옛날 북파 작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같았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어요? 개발업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했던 옛 동료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지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상인회장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뭐라고요? 순옥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조폭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협박했대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상인회장님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상인들도 위험하겠네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실제로 시장 곳곳에서 협박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 앞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던진 것 같아요. 지연이 깨진 유리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순옥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겁을 주려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를 단단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국밥집으로 피해왔습니다. 순옥이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디 갈 데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가 다독여줬습니다. 우리가 지켜낼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 부하들을 이끌던 지휘관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때 순옥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시장을 그냥 내줄 수 없어요. 할머니 혼자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걱정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박노인이 일어났어요. 나도 있잖아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밤이 깊어가자 상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불빛이 켜진 국밥집에서는 작전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과거 군 출신 가족답게 체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이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준장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순옥 할머니는 수많은 부하를 지휘하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준장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부하들이 말했을 때의 그 긴장감이 다시 느껴졌어요. 냉정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존경받았던 시절이었죠. 그때의 나를 다시 꺼내야겠어.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지휘관이 되어야 할 때였어요. 박노인도 옛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동료의 얼굴이 어제 본 사람과 겹쳐 보였어요.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큰 충격이 될 거였어요. 지연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상대를 알아보려면 정보가 필요해요. 지연이 말했어요. 제 친구 민수에게 도움을 받을까요? 민수는 천재 해커였거든요. 민수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예요? 네, 707 특임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해킹 실력이 뛰어나요. 잠시 후 20대 후반의 민수가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말쑥한 차림의 민수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지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행사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갑자기 추진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련 자료가 없었거든요. 뭔가 인위적으로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행사 정보는 어떻게 돼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성개발이라는 회사네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이상해요. 최근에 갑자기 자본이 늘어났거든요. 박노인이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개발? 아시는 회사인가요? 지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박노인은 말을 흐렸지만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더 깊이 파보겠어요. 민수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박도환 전 정보장교. 민수가 읽었습니다. 대성개발 고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도환.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그 사람 아세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과거 군 시절 알던 사람이야. 박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장교였는데. 노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일까? 순옥 할머니도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박도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준장 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60대 중반 남자, 전직 군 정보장교. 민수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전역 후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정관계 인맥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상대가 누군지 알겠네요. 순옥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인 것 같아요. 과거 군 경험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런 상대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아.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돈의 흐름이 나타나 있었어요. 정치인들한테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적 부패와 연결된 사건이군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조폭만이 아니겠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권력층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민수야, 이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해둬. 순옥 할머니가 지시했습니다. 언제든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 할머니는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언론에도 제보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의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이 또 왔나 보네요. 박노인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조폭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어요. 순옥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과거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 입구에 굴삭기가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중장비가 위협적으로 서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상인들이 놀라며 몰려들었습니다. 굴삭기 옆에는 조폭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오늘부터 공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조폭 두목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 기회예요. 위협적인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옥 할머니가 국밥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빨간 페인트가 든 통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당방위를 선언하는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붉은 페인트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당방위 시장을 지켜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쓰고 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썼네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야 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상인들도 하나둘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려보겠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인스타그램 잘해요. 곧 시장 상황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뭐 하는 거야? 두목이 소리쳤어요. 당장 그만두게 해. 조폭 몇 명이 순옥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조폭 하나가 말했습니다. 괜한 일 만들지 말고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계속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전혀 겁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조폭이 할머니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번개처럼 나타났어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또 너냐? 조폭이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우리를 웃게 만든 계집애. 이번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이 발휘됐습니다. 첫 번째 조폭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어요. 두 번째 조폭은 다리 걸기로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조폭은 어깨 던지기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어떻게 저런 할 수 있어요?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대단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용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조폭이 몰래 뒤로 돌아와 칼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조심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조폭의 손목을 번개처럼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야, 손목이 부러져요. 조폭이 비명을 질렀어요. 할아버지도 대단하세요.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얻은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폭 두목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시간 방송으로 올리고 있어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1000명 넘었어요.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SNS에서 화제예요. 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군인 가족 국밥집 사이다 영상이라고 제목이 붙었어요. 벌써 수천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조폭 두목이 당황했습니다. 언론이 알게 되면 큰일이야. 실제로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자들이 온다고 해요. 상인회장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대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때 시청 담당 공무원이 나타났습니다. 경찰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불법 집회가 아니에요. 순옥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게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 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일단 해산하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집회하세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취재진이 곧 도착할 거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하지만 조폭들과 공무원들의 압박이 거세졌어요. 결국 그날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거예요. 민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불이 났어요. 야채 가게와 생선 가게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화예요.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순옥 할머니가 타버린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시장 잔해 사이에서 순옥 할머니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할머니가 반쯤 탄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상자 겉면에 대성개발 로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방화범들이 실수한 거예요. 상자 안에서 비밀 계약 문건 조각들이 나왔어요. 불에 타서 읽기 어려웠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해요. 민수가 문건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해커의 기술로 훼손된 자료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할머니, 이걸 보세요. 지연이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라이터였어요. 라이터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박노인이 라이터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문양,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북파 공작원들이 쓰던 암호 문양이야. 과거 동료들만 아는 비밀 표시였습니다. 그럼 방화한 사람이 할아버지 옛 동료라는 뜻이에요? 지연이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노인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으로 문건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이 잔뜩 있어요. 상인들의 동의서가 모두 가짜였던 거죠. 자금 세탁 흔적도 보여요. 민수가 계속 조사했습니다. 정치인들한테 흘러간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국가적 차원의 비리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불타버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게가 다 타버렸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는 상인들을 모았어요. 끝까지 싸워봅시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박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노인이 속삭였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과거 동료가 적이 되어 돌아온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철호라는 사람이야. 박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북파 작전에서 같이 일했던 동지야.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조폭들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안이와 손을 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전우가 우리 적이라는 말이에요?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 것 같아.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일 거야. 박노인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 걸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위해 동지를 배신하는구나. 민수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요. 화면에는 김철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조직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순옥 할머니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도안이가 정치인과 연결하고 김철호가 현장을 담당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더 늘어난 거네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순옥 할머니가 상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해요.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죠.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언론사 서버에 자동으로 자료가 송출되게 할 수 있어요. 해커의 기술이 정의를 위해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언제 실행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순옥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밤 민수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복구된 문건들과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상대가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거였어요. 과거 전우와 마주해야 하는군.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노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노인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함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는 더 많은 조폭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굴삭기뿐만 아니라 트럭까지 동원됐어요. 오늘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지연이 창문 너머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두목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거야. 굴삭기가 천천히 국밥집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땅을 흔들며 움직였어요. 정말로 부수려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가게 앞에 나와 섰습니다. 굴삭기 바로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지연이 뛰쳐나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준장 시절의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굴삭기 운전사도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조폭들이 할머니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비켜요, 할머니. 조폭 하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연이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의 실력이 다시 발휘됐어요. 첫 번째 조폭을 어깨 던지기로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조폭은 다리 걸기로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세 번째 조폭은 팔꿈치 타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노인도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조폭이 삽을 들고 위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북파 공작원 출신의 기술로 삽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대단해요.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준비한 폭로 영상이 전국 방송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TV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방송에서는 대선 개발과 정치인들의 결탁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어요. 자금 세탁 증거와 위조 서류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민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지연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조폭들 물러가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박도환 전 정보장교의 과거 행적도 공개됐습니다. 전역 후 정치인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조폭 두목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방송에 나왔다고?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급하게 공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세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언론의 힘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약대로 일하는 거야. 두목이 우겨댔어요. 방송이 뭐 어쨌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검찰에서 왔어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검사가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도환,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조폭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박도환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옥아. 박도환이 순옥 할머니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할머니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박도환이 변명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조폭 두목도 체포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켜서 한 일이에요. 두목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씩 수갑이 채워져 갔습니다. 시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정의가 승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끝났구나.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40년간 지켜온 시장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거였습니다. 상인들이 할머니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TV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킨 겁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말씀이었어요. 호송차 안에서 박도환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순옥 할머니가 보였어요. 순옥아. 박도환이 창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순옥 할머니가 호송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도환과 눈이 마주쳤어요. 뭘 더 할 말이 있나요?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어. 박도환이 변명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경제가 살아나잖아.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전우였잖아. 박도환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 줄 수 없나?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우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어요. 순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배신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등을 돌렸습니다. 박도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순옥아,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송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도환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환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수가 복구한 자료들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어요. 이 문건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합니다. 검사가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박도환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합법적인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자금 세탁과 위조 서류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에 앉은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철호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노인이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철호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 전우가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김철호가 박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김철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군인은 전우를 지켜야 하지만 나라를 팔아넘긴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어요. 이번 승리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작은 사람들도 힘을 모으면 거대한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영과 민수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협력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세대 간 정의 실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힘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정의를 위해 쓰일 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어요.
젊은 세대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군인 가족 국밥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국밥집 앞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상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코디언 소리에 맞춰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의 승리예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해낸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김철호를 생각했습니다. 전우가 저런 선택을 하다니. 노인은 씁쓸했어요. 하지만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순옥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보람을 느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의로운 일에 기술을 쓰겠어요. 밤이 깊어가자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불타버린 가게들도 하나둘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국밥솥불을 다시 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따뜻한 국밥을 끓여야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할머니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의가 승리한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관광객들이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명해지신 기분이 어떠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국밥을 끓이고 있어요. 변하지 않은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국밥집 벽에는 새로운 글귀가 걸렸습니다.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였어요. 지연이 써서 걸어둔 거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글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저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 저도 계속 싸우겠어요. 지연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할머니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는 정보보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불법 개발을 감시하는 회사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겠어요. 젊은이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술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박노인은 시장 한켠에서 여전히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수는 어떻게 두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급하면 좋은 수가 나오지 않아. 장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북파 공작원이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야.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장기 두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시장은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불에 탄 가게들도 모두 재건됐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더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제 조폭들이 와도 안 무서워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옥이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상인회장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포기했네요. 회장이 순옥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이해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어요. 상인회장이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본받아 끝까지 버티겠어요. 시장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여기가 바로 그 국밥집이군요. 관광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이네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손님이 부탁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사인을 해줬어요. 매일 새벽 순옥 할머니는 변함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평화를 느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노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신문에 또 우리 이야기가 났어요. 노인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전국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고 하네요. 그런 것보다 국밥 맛이 더 중요해요. 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기뻐요.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지연이 배달 준비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거든요. 속초 의리국밥이라는 상품명으로 유명해졌어요. 너무 바빠지는 것도 좋지 않아. 순옥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본래 모습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관광 명소가 됐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관광버스까지 들어와요. 좋은 일이네요. 순옥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의 바람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회사에 의뢰가 계속 들어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불법 개발을 감시해 달라고 하네요. 젊은이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니까 기특해요. 순옥 할머니가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하세요. 할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상인들이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재개발 문제가 있어요.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가 조언했습니다.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낼게요. 상인들이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순옥 할머니의 영향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해낸 일이 자랑스러워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옳은 일을 했어요. 노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줬어요.